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단어만 들었을 때는 그냥 조금 불편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단순히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되게 삶 전체를 되게 괴롭힐 수 있는 큰 고통으로 호소를 하시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관점의 전환이 없이는 더 앞으로 나아가기가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얼마 전에 친구랑 얘기하는데 그 친구가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족한테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 같은 거다, 그냥 힘 좀 내보면 안 되겠냐 이랬다는 거야. 근데 그 말을 듣고 그 가족이 갑자기 상처를 받았어. 근데 사실 이 마음의 감기라는 말이 요즘 많이 좋은 뜻으로 쓰이는, 이게 왜 이렇게 상처가 되는 건지. 나도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얘기긴 한데, 뭐 우울증, 마음의 감기도 요새 또 많이 워낙 많은 매체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근데 분명 그 말 시작은 이제 좋은 의도였을 거라고 생각은 해. 왜냐면은 이제 아무래도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과 질환 같은 게 좀 대중적으로 오픈하기가 좀 꺼려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현상을 타개하고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마음의 감기 같은 거니까 병원 가서 진료를 받아라, 이런 의도로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환자분들을 만나 보니까 정신과 약 단약을 주로 진료를 보다 보니까 약 부작용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나한테는 오히려 이제 제발 마음의 감기라고 하지 말아달라고, 본인은 정말 암이랑 싸우는 그런 기분이 들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자주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느끼는지. 일단은 역설적으로 제일 안타까운 건데, 환자분들이, 가족분들이 이제 마음의 감기라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상처를 받는 경우가 되게 많으셔. 예를 들면 이제 나한테 오셨던 분 중에 어머님이 딸을 데려오셨는데, 딸이 이제 우울증으로 진료를 보러 오는데 그 마음의 감기라는데 왜 내 딸은 이렇게 의지가 약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딸은 오히려 가족조차도 내 고통을 이렇게 좀 하찮게 여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역설적으로 이 표현 때문에 환자가 상처받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이 보게 되지. 물론 이제 이분은 자기 딸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진짜 이제 감기처럼 생각을 해서 더 강하게 다그쳐야지 본인의 회복 탄력성이 생겨난다, 이렇게 믿으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건데, 이제 반대로 그 말을 들은 딸은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 나의 이런 아픔을 하찮게 여기는구나, 이래서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본인이 이제 정서적으로 고립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 그 마음의 감기라는 말이 환자 내면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느껴지는지. 내가 자체적으로 이제 진료를 보면서 분석을 해보니까 보통은 이제 세 단계로 많이 나뉘게 되더라고.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혼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제 가족이나 친구들은 이제 좋은 뜻으로 이제 힘내라고, 뭐 운동하면 괜찮아진다, 이렇게 조언을 할 때가 많아. 사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우울증 환자들이 한 운동하거나 햇볕 쬐는 게 많이 도움이 되니까. 근데 그게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막 그걸 실행할 수 없는 자신을 약간 더 한심하게 생각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본인도 하고 싶은데 본인이 못하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더 큰 좌절감에 빠지는 경우가 꽤 많은 거. 예를 들면은 내가 독감에 걸려서 막 온몸이 쑤시고 열이 40도까지 막 올라가는, 누가 와서 막 운동하면 면역력이 좋아진대, 그냥 나가서 뛰면 좋아진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고 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의지는 있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환자는 오히려 무기력감을 느끼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이어진다고 보면 되는데, 그게 이제 자책이야. 나는 왜 이런 간단한 조언도 실천을 못하고 무능력한 인간일까? 남들은 감기라는데 나는 왜 못 이겨낼까? 이런 자책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지는 거야.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내가 아까 잠깐 언급했던 고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전에 이 두 단계가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 아무도 진짜 내 고통을 모른다, 말해봤자 소용없다, 다들 그냥 가볍게 취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심지어는 이제 가족들을 실망시키기 싫어서 그 연기를 하기도 해, 괜찮은 척. 그렇게 입을 닫고 이제 모든 고통을 혼자서 이제 감내하게 되거든. 내가 만난 환자분들 중에는 이런 고립감 때문에 진짜 지옥이었다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진료 중에서도 역설적으로 나한테도 그런 고통을 잘 안 털어놓으려고 하는 환자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 조금 나도 치료를 해나가기가 되게 어려운 경우가 많지. 이 단계에서는 본인을 가장 지지했던 가족하고도 되게 담을 쌓게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지점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의 감기라는 이 비유가 좀 틀리다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여기서 좀 명확해야 될 게 있는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든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울증이 마음의 감기다라는 말은, 이제 우울증을 옛날에 그 정신병자 취급을 하던 그런 아주 옛날 시대에 환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병원 문턱을 이제 넘어서 진료를 받고 이제 치료를 받게 하려는 일종의 캠페인성 구호로 볼 수 있다고도 난 생각을 하거든. 근데 지금은 시대가 조금 달라졌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정신질환으로 고통받고 있고, 또 치료받는
받는 게 예전만큼 그렇게 큰 흠이 아니게 된 사회적 문화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 간극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 그래서 뭐 감기라길래 쉽게 생각하고 치료를 시작했는데 이거 왜 이렇게 치료가 힘들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진 것 같고. 그럼 결국 치료의 시작은 감기처럼 쉬울지 몰라도 정작 그 치료에 들어가면 다른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치, 그 말이 어떻게 보면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치료의 시작은 감기로 보는 게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어. 왜냐면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 앞에 앉아서 아픔을 털어놓고 또 약을 처방받고 이제 그런 일종의 단계들, 이게 그냥 감기약 처방받는 거랑은 크게 다른 점은 없잖아. 그래서 이제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한 것부터가 한 걸음을 내딛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그때 그 이후에 감기가 암 같은 난치병 병으로 변하는 결정적인 지점이 있다는 거. 그치, 진짜는 이제 그 이후부터 시작된다고 보면 되는데 이때부터 우울증이 이제 난치병처럼 다가올 때가 있어. 그러니까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닌데 정말 감기처럼 약 먹고 아무 일 없이 잘 일어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최소한 나한테 오시는 분들은 병 자체와 싸우는 동시에 이제 약물의 부작용이라는 거, 그거랑 되게 크게 싸우고 계시는 분들이거든. 약물 부작용 이 부분이 아마 사람들이 제일 상상 못하는 영역일 것 같은데, 진료실에서 직접 들은 환자분들 경험 뭐가 있어요? 너무나 다양해가지고 뭐 일일이 다 열거하긴 그런데 가장 뭐 흔한 거 몇 개 보자면 머리가 멍해지고 아무 집중도 안 되고 그런 이제 브레인 포그 증상, 아니면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고 그냥 감정 변화가 없는 그런 감정 둔화 현상도 나타날 때가 있고, 우울감은 없어졌는데 신체적으로는 아침에 일어나기 되게 힘들고 뭐 이런 무기력증, 뭐 체중 증가나 체중 감소 뭐 급격하게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단어만 들었을 때는 그냥 조금 불편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단순히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되게 삶 전체를 되게 괴롭힐 수 있는 큰 고통으로 호소를 하시거든요. 왜냐면 이제 이런 생체 리듬 자체가 하나씩 깨져가면은 삶 자체의 동력을 잃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 고통은 이제 난치병을 치료받으면서 이제 버티는 과정처럼 인내와 관리가 좀 필요한 치료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 어쨌든 중요한 거는 본인 의지만으로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럼 지금도 이런 싸움을 벌이고 있는 분들이 당장 할 수 있는 좀 실질적인 행동들은 뭐가 있어요? 일단은 내 생각에는 감기라는 그 기준에 너무 얽매여가지고 본인 자체를 괴롭히는 걸 멈춰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이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자기 자신 자체를 너무 막 이렇게 자책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이제 인정해주고 이제 위로해주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정말 암과 같은 그런 큰 병과 매일 싸우고 있다는 이 지점을 잘 인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치료 과정이 되게 더디게 진행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과정 자체가 실패가 아니라 지금 이겨내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은 좋지 않을까. 결국 내 인식을 바꾸는 건데, 그러면 반대로 주변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행동들 뭐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왜냐면 정신질환자분들 같은 경우 이제 타인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래서 본인의 고통을 이해해주길 바라는 사람은 지금 이 영상을 그냥 보내줘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본인이 본인 언어로 나는 지금 감기 수준이 아니라 암 같은 병과 싸우고 있다, 나한테는 그 정도로 힘든 과정이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얘기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왜 아직 안 낫냐라고 이렇게 묻기보다는 그냥 잘했다, 수고했다 라고 이제 혹시 주위에 우울증 환자가 있으면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 좋고, 어떤 말이 나한테 제일 도움이 되는지 그걸 명확하게 좀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우리가 5년 동안 암 투병한 사람한테 이제 좀 그만 이겨내라, 왜 그렇게 유난이냐 이렇게 말은 안 하잖아. 그러니까 우울증도 그렇게 똑같이 좀 바라봐야 되는 시선이 있지 않나. 마음의 감기라는 이 인식을 전환을 하면 단순히 기분이 나아지는 걸 넘어서서 환자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관점의 전환이 없이는 더 앞으로 나아가기가 힘들다고 생각하거든. 왜냐면은 뭐 감기인데 왜 난 낫지 않을까 계속 자책하게 되고, 그러면서 막 이제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니까. 근데 이제 어느 순간 감기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 병이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 그런 조급함이 사라지는 그런 효과는 있다고 생각해. 이건 그냥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구나. 이제 긴 호흡으로 이 치료를 이어가야겠다. 이제 치료의 패러다임 자체가 좀 달라진다고 봐요. 정확히 어떤 게 달라지는지. 먼저 환자 본인을 되게 옥죄고 있던 그런 죄책감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게 첫 번째로 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본인 자신을 되게 나약한 환자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싸움을 하고 있는 일종의 자부심, 아니면 뭐 안도가, 자기 위로를 이제 줄 수가 있다는 개념이지. 그래서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었구나 하면서 그렇게 내 자신을 이제 존중해 나가면서 한 발짝 이제 치료에 이제 점점점 다가가는 그런 과정으로 갈 수가 있고, 이제 그러면서 치료도 더 수월해지고,
내가 이제 별거 아닌 마음의 감기와 싸우고 있다는 생각보다는 이제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런 사실을 계속 인지를 하면서 내 자신을 좀 더 격려해주고 응원해줬으면 좋겠어.